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4월 5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다르고 하루 느낌이 틀리죠. 다음주 옵션 만기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느냐 매도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지수, 만만한 우리 한국 시장은 거기에 출렁거린 부분들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장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4%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뒤 마이너스, 내일 발표가 나옵니다. 어제는 선물을 거의 한 7,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반대로 마이너스 한 1,600계약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오전장에 잠깐, 장중에 쭉 끌어올려서 5,6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복이,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갭상승과 갭하락이 나왔을 때 최근 한 2달 동안 거의 14번 이상의 갭상승 갭하락이 나왔다. 지칠 만큼 많이 지친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너무 급하게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각 자체가 무뎌져 버리죠. 선물이 5,6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마감에는 3,400계약으로 매수가 끝났지만, 외국인들은 어제와도 똑같아요. 매도가 많다고 해서 현물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보면 선물이 장중에 5,600계약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에서 들어왔고, 국가지자체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일부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700억 정도예요. 그냥 덤덤합니다. 단지 오늘 수급상의 특징을 하나 더 꼽는다 하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특히 외국인은 장중에 2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쌍끌이가 들어왔다가 막판에 매도로 전환했다는 이 정도 특징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보면 대형주 라인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코스닥도 보면 그 벤처펀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벤처펀드가 바로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나 이런 되면 그 자금 집행 어느 정도 돈에 쏠림 현상 부분이 나오는지, 이런 뉴스플로 부분도 계속 찾아가면 되겠죠. 하루아침이 바뀌는 건 아닌데,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거 시장과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이, 대형주 라인에서 오늘 아침 브리핑에 한 줄 요약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부분도 나왔어요.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부분들이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내용을 보면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한진해운, 현대상선,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이런 얘기 부분들을 어떻게 망가졌는지,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망가뜨려 놓고, 그 경쟁력 부분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특별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죠. 늦었지만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에요. 정부가 200척 정도, 그리고 거기에 금융지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물류 무너져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부분들을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상운송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 부분들을 했고, 특히 어디가 많이 움직였나요? 오늘 조선업종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죠. 왜? 발주가 200척 이상의 발주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이면 발표가 납니다. 장중에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계속 심했죠. 15번, 16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뭔가 개선될 유지 포인트가 있고, 오늘 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어요. 이제 장중에 이제 그 별도로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레버리지가 슬슬 관심권에 들어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물론 이제 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예전에 2등급이었다면, 2순위였다면, 2순위가 2.5, 2.5, 1.5, 1등, 1순위까지 거의 근접했어요. 물론 몇 가지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수급이라든지,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들이 분할 매수 부분들을 들어가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죠. 근데
아직 이어진 부분들이 남아있죠. 환율 보고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시장에서는 종목군이라든지 지수의 상당분이 선반이 됐다는 의미 부분도 일부는 보실 수 있어요. 일단 1순위로 레버리지가 양쪽 시장의 레버리지가 관심권으로 들어왔어요. 볼 겁니다. 보면서 회원님들한테 별도로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자, 레버리지 관심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의미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 변동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심리 부분에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특히 뭐 선물로 저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4% 올라가고 어떨 때는 3% 급락이 나오고, 근데 뭐 우리나라 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 협상 카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왔다. 관세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 이 사건 부분들을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무역 전쟁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어떻게 줄고 GDP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그 마이너스는 요건 부분들에도 분석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한쪽으로만 분석하는 게 양쪽으로 다 분석 부분도 해야 되는데 해외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약간 일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관세 품목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나오는 이런 전략 부분들이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 협상 카드로 존재할 가능성만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주미 중국 대사하고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저 내용 부분들 하면서 뭐 아침에 관세부가 안 할 수도 있다. 뭐 물론 회담 내용에 따라서 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4월 8일부터 3일간 보아오 포럼에서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들에서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개방 무조건 해야 돼요. 중국은 현재에서 중진국의 함정 부분들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개혁개방 부분이라든지, 근데 자기가 개혁개방 부분도 해야지 다음 단계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림자 금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중국에 터지면서 중국은 금융자본의 철저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되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자본의 노예 산업 부분들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개방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 부분들이 한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제반 조건 부분들이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2, 3, 4 이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붙었다가는 그냥 뭡니까, 둘이 양쪽 다 원하는 바도 채하지 못하고 그냥 얻어 터지고 서로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동 지역이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 부분들의 어떤 무역 전쟁 가능성 부분들은 물론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협상 카드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건 뭐냐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변곡점 부분들에서 좀 약간 완화되려고 하는, 우리가 보면 하락 부분들이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입할 수도 있죠. 5일선 돌파하기 전에 살짝 고개를 드는 요 정도 모습, 요건 일단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발표가 나오고 여기에 해운제건 관련된 부분들의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벤처펀드 2조 원대 자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300만원 정도 소액 공제, 그리고 특히 IPO 공모주에 대한 혜택. 저라도 만약에 공모주를 한 50% 70%, 물론 법상으로는 30%가 합니다만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그것만 계속 몇 년 동안은, 만약에 주식 투자보다 공모주 쪽에 배당 많이 받을 확률만 있다면 저는 공모주만 계속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카페2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케어랩스 상장 2만원대 시작해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많이 풀어놨습니다. 320%, 330% 가까운 3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일반 개별 종목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 자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공모주를 다 못 받아요. 경쟁률 자체가 워낙 뭐 1000대 2000대 막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000주 신청했는데 한 주 받고 10주 받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분들 기본하고 나머지 뭐 예전에 공모주 부분들의 신규 상장주의 부분들이 벌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증권사에서 약간 레버리지 부분들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우대 고객들한테 좀 더 조건 부분들을 줬었죠.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개발 종목권들을 그런 시종 상태 이런 거 그런 제도가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시작하는 벤처 펀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권 부분들을 남들이 이 방송 안 들으신 분들 그런 내용까지 분석을 해 필요가 있을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 혼자 모든 투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우해서 가자고 했을 때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우하자고 가는 데는 일단 안 가고 봐야 돼. 비트코인도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대학생들이 아는 동생, 지인 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시세 확인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증권사 객장에 어머님들 아이 업어매고 그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면 증시 호황 끝났다라는 그런 거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래서 코스닥 쪽에 수급 개선 포인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지배구조 개편 부분 어떨 것인가, 금융사의 그 전자지분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계속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부분들이고, 이번에 김상조 그리고 금감위원장 김기남 씨인가요? 이 두 쌍두마차만 보더라도 참여연대 출신 부분들의 창립 멤버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정권 자체가 대기업의 위지 부분들로 바꿔야 돼요. 그걸로는 안 돼. 우리나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 개선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대기업 우선이 아니라 어디 쪽 우선인가요? 중소기업, 허리층, 허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인 포커스 자체가 여기에 포커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만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4년 동안은 여기 허리 부분들을, 허리 보강 운동 부분들을 할 거니까, 벤처펀드가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 활성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외시장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벤처기업 부분들 상장, 테슬라 조건 부분들 통해 가지고 계속 뭡니까? 자금 투자가 됐을 때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그 공급 라인 부분들 계속 확대를 해주죠.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부분도 빨리빨리 흡수를 해야 되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 생길까 말까 부분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민해봤자 필요 없는 고민이야. 왜? 나중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버블이 그때 털지 그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현재 버블 부분들이 전혀 비트코인이 하나의 버블에 뭐라고 할까요? 이정표를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돈 이만큼 많은데 우리가 주가도 그렇죠.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AB 파동이 있어요. AB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버블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의 버블의 하나의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한 2배, 3배 올려놓고 나중에 2배, 3배 올랐다면 나중에 본격 파동 부분들은 4배, 6배짜리가 되는 거죠. 기본. 이런 식으로 스토리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과 미국의 중미 대사하고 국무부 회동의 무역 협상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됐고, 코스닥 벤처펀드가 오늘부터 판매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4월 8일부터 중국 개방태 확대 신호탄 부분들이 서서히 워밍업이 되면서 아침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 부분들의 코멘트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고, 이제 레버리지, 시장 전체적인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권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까요? 본격적인 레버리지 부분들이 됐을 때 뭘 봐야 될까요? 매매 활발하게 하는 거죠. 오늘처럼 개인이 거래소 쪽 2,600억 매도할 필요 없어요. 신용장고는 조금 요즘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형주든 중형주든 일단 저가주를 제외한 실적이 되고, 특히 코스피, 대형주 쪽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져서 반등이 나오면 뭐하자? 매도 아니죠. 이제까지 견뎌왔잖아요. 다 마무리된 게 아니지만 거의 한 2달 동안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 14번, 18번 이상의 변동폭 부분들 계속 보면서 참아왔는데,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설령 여기서 마지막에 될 거는 한 번 더 꺾어버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목표분들이 있어요. 3,000 그냥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한 변동폭,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의 아직의 변동사항 부분들은 전혀 없다. 레버리지 부분도 접근이 되면 뭐 하자? 본격적인 매매 부분들을 확대할 준비를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올려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4월 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